고등뿌리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나무의 뿌리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 고등뿌리 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미분이라 하면요, 우선 dx분의 dy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죠. dx분의 dy, 이것이 미분인데 우리가 미분을 이해하려면 우선 dx가 뭔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dx의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dx라는 말이죠. 우리가 델타 x라는 걸 쓰죠. 델타 x라는 건 어느 수와 어느 수와의 이 간격, 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x, 여기는 x 플러스 델타. 그래서 x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x 하면 델타 x가 되는 것이죠. 이 델타 x라는 것은 매우 작은 수예요. 그래서 이게 만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이 사이가 또 100만 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뭐 1억 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0.00001 뭐 이렇게 0.0000001 뭐 이렇게 아주 작은 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델타라고 그래요. 델타 x. 델타 x는 어떤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수와 수의 이 간격입니다. 이 차이죠. 뭐 우리가 이제 수로 얘기하면 차이고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 사이의 이 간격이에요. 그걸 이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수와 이 왼쪽 수와 오른쪽 수의 그 차이, 거리예요. 아주 작은 거리죠. 여기가 1이 되면 여기가 0.1.000001 뭐 이렇게 되고 이 델타가 작은 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dx라면은 이 델타에서 델타가 한없이 0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없이 0으로 가서 이거 무한하게 0으로 가는 그것이 dx예요. 그래서 dx는 무한히 작은 수이지만 어느 수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무한히 작은 어떤 수예요. 여기 델타. 이 간격이 무한히 이게 좁아들어서 무한히 좁아들은 어떤 간격입니다. 이게 무한히 우리가 그냥 수라고 하지만 작은 수지만 이건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라는 것은 수와 수와의 간격,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쪽 왼쪽이 x고 오른쪽은 x 플러스 델타가 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dx는 매우 작은 수의 구간이에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우 작은 수가 아니에요. 매우 작은 수라면 이런 거죠. 0.00001 이렇게 해서 여기 뭐 10개 들어가든 얼마 들어가서 이런 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그냥 이건 이 점을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서 0.00001하고 dx라고 할 때는 이 dx는 어떤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x가 어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여튼 매우 x축 안에서 매우 작은 어떤 한 구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dx, 델타 x가 그래요. 이거는 그냥 작은 수의 이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점의 위치, 이 수라는 거, 이 점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하고 그 수와 어떤 수와 수의 구간을 얘기하는 건 틀리죠. 이런 건 표시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런 건 우리가 뭐 이렇게 델타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건 아주 매우 작은 수지. 작은 수는 이 점의 위치고 이거는 점과 점과의 간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dy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dx가 있고 함수가 있을 때 그 dx만큼 변했을 때 함수 값이 얼마큼 변했는가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걸 미분의 dx가 아주 작으니까 이건 미분량이라고 하죠. 이걸 미분량이라고 합니다. 이건 미분량이라고 해서 이건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fx라는 함수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델타 x와 dx는 아주 매우 작은 수죠. 수 이렇게 작은 거기 때문에 연산이 됩니다. 델타 x 플러스 델타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구간이니까 그거 두 개 합하면 이 델타 x 이렇게 되죠. 수와 수의 구간이니까 그거를 똑같은 걸 두 개 합하면 이 델타 x가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델타 x 곱하기 이 델타 x 이래도 돼요. 그럼 이 델타 x의 자승
혹은 우리가 이 델타 x 자승 뭐 이렇게도 쓰죠. 그 다음에 이 델타 x분의 델타 x 이건 약분이 되니까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dx 더하기 dx 하면 2dx 이렇게 됩니다. dx 이거 두 개 더하면 2dx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dx 더하기 dx는 2dx dx 곱하기 2dx는 2dx 자승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죠. dx 자승은요. 이 dx를 두 번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곱셈이에요. 명확한 곱셈입니다. 이건 dx 자승이에요. 그 다음에 델타 x 플러스 dx는 얼마인가요? 이거는 델타 x는 여하튼 억분의 1이든 뭐 1조분의 1이든 하여튼 이건 조그만 수고 이건 아예 0하고 같은 거니까 이건 아예 무시되기 때문에 델타 x 플러스 dx 우리가 n분의 1 n이 무한 들어갈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0이 무시되니까 이건 델타 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미분이라는 걸 표시할 때 dx분의 dfx fx가 이름이 y라고 이 함수의 이름을 y라고 하면 dx분의 dfx는 dx분의 dy 근데 이걸 우리가 y 프라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dx분의 dy는 y 프라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한 번 미분할 수가 있어요. dx분의 dy 프라임을 또 한 번 미분합니다. 그 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dx분의 d 이게 y 프라임이죠. 이것이 y 프라임이죠. dx분의 d y 프라임.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건 곱하는 거예요. 이건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dx 자승이 되고 이건 d 자승 y인데 이 의미는 이게 ddy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죠. 곱셈하기가 좀 이상하죠. 이건 dx 곱하기 dx인데 이건 d 곱하기 dy라는 거 이런 거는 곱셈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은 그래서 일단 곱셈식으로 표시는 해요. d 자승 y 이렇게 곱셈식으로 표시는 했지만 이건 d하고 dy라는 게 곱셈이 이상하죠. 그래서 하여튼 표현은 d 자승 이렇게 d 곱하기 d에서 d 자승을 표현하지만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dy하고 아주 작은 양의 또 작은 양이에요. 작은 양의 또 작은 양. 그러니까 작은 양을 또 쪼개가지고 이 dy를 또 무한히 많이 쪼개가지고 그 작은 양이 ddy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한 개 매우 작은 양을 더 쪼개가지고 무한히 쪼개가지고 또 그 작은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고 이거는 이제 분리가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아요. dx 자승 dx 대 분리되지 이건 수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다시 dx분의 d 자승 y가 fx니까 dx 자승분의 d 자승 fx 이렇게 되고 이걸 우리가 y2 프라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거는 dx 곱하기 dx예요. 그러나 이거는 dy 곱하기 dy 그런 것도 아니고 요거 자체가 한 개의 양입니다. 작은 양을 또 무한히 쪼개서 만들어지는 작은 양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 연산자는 사칙이 되어 사칙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칙 연산 그래서 dx 더하기가 되고 빼기도 되고 곱하기도 되고요. dx 자승 이것은 dx 자승은 dx를 두 번 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누기 1이죠. dx분의 3dx는 3. 또 dx분의 dy에다 dx를 곱하면 dy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다 연산이 돼요. 그 다음에 dx분의 dx분의 dy를 또 한 번 미분하는 거죠. 이 말은 또 한 번 미분하면 dx 곱하기 dx 그 다음에 dy 이렇게 돼서 이건 dx 곱하기 dx니까 dx 자승 그 d 자승 y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곱하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dy를 또 무한히 작게 무한히 많이 쪼개 가지고 만들어지는 무한히보다 무한히 작은 수 뭐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표현만 자성으로 표현했지 무엇을 곱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ddy, d 자성 y는 매우 작은 미분량의 또 차이예요. 조그마한 차이, 매우 작은
매우 작은 미분량으로서 DDY는 한 개의 퀀티티, 어떤 양이죠. 양으로서 이게 무슨 뭐 곱셈처럼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함수를 볼까요? y는 fu 해서 y는 u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u는 gx에서 x의 함수가 돼요. x의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gx를 이 함수를 u라는 이제 변수로 치환한 것이죠. 이것이 치환한 거예요. 함수를 한 변수로 치환하면 이게 y라는 함수가 fu 이렇게 써지죠. 결국 이건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예요. 이게 합성함수를 gx를 u로 치환한 거죠. gx를 u로 치환하면 y는 fu 하는 이렇게 기본식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환이 되죠.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gx를 u로 치환하면 u라는 변수로 치환하면 y는 fu 해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걸 미분을 하는데요. dx분의 dy 이거 이제 dx분의 dy 우리가 이제 x로 미분하고 싶은데 결국은 dx분의 dy는 이게 f가 u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미분이 안 됩니다. 이건 u의 함수고 u의 함수를 dx로 미분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u로 치환을 되니까 u로 치환하니까 dx분의 dy에다가 du분의 du를 그냥 곱해줍니다. du분의 du를 곱하고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dy는 du로 미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y는 u의 함수니까 u의 함수가 그리고 u는 뭐로 미분되냐면 x 함수니까 x로 미분이 될 수 있어요. 결국은 이건 곱하기니까 이걸 바꿔도 되거든요. 바꾸면 이건 du분의 dy 곱하기 dx분의 du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y는 u의 함수니까 미분이 되죠. 또 u는 x의 함수니까 미분이 되죠. 이 두 개 다 미분이 되니까 이 식을 풀어나가면 dx분의 dy를 미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수가 달라도 이 매개 변수로 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z는 fy이고 y는 u의 x이면 이런 경우에 dx분의 dz는 미분이 안 돼요. 왜냐 이거 y의 함수니까. 그럼 여기서 매개 변수가 y니까 dy분의 dy를 하나 곱해줍니다. 분모 분자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바꾸면 되죠. 왜냐 z는 y의 함수니까 dy로 미분이 되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x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이 돼요. dx분의 dy 미분이 되니까 이거를 계산해 나가서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요. z는 y의 함수고 y는 또 x의 함수고 x는 또 t의 함수래요. 그러니까 t의 함수가 x라는 변수, 치환 변수로 되고 그 다음에 또 fx는 y라는 하나의 치환 변수로 이렇게 되는 거죠. 치환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y는 z 이렇게 돼가지고 z가 y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도 dt분의 dz 이거를 미분을 하는데 z가 y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 미분이 직접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잘 보면은 z가 y의 함수고 y가 또 x의 함수고 또 x가 t의 함수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네요. t하고 z 이 함수가 연결이 돼요. 그럼 우리가 dt분의 dz 구할 때 매개 변수가 y하고 x니까 그 매개 변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줘요. dy분의 dy, dx분의 dx 이렇게 곱해줍니다. 이건 그 똑같죠. 곱해줘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건 곱하기니까 dz가 y의 함수니까 dz 밑에 y를 넣어서 dy분의 dz로 하고 dy는 x의 함수이기 때문에 dx를 이 dy 밑으로 갖다 줘야죠. dx분의 dy 그리고 x는 t의 함수이기 때문에 dt를 dx 밑에 놔줍니다. 이렇게 순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dt, dy, dx가 dy, dx, dt가 됩니다. 결국 뭐냐면 z는 y의 함수니까 이건 미분이 되죠. 또 y는 x의 함수니까 이건 미분이 되죠.
그 다음에 x는 t의 함수니까 미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미분을 해서 풀어나가면 이것은 t의 함수로 결국은 t의 함수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dx, dt분의 dz가 미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분 연산자는 이렇게 다 사칙 연산으로 해서 편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환미분이에요. 치환미분이죠. 함수를 u로 치환하고 x 함수를 y로 치환하고 이것은 x 함수를 y로 치환하고 t 함수를 x로 치환해서 이렇게 미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